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이영훈의 반조선 종족주의, 단어의 의미가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 참 양반이야 라는 말을 지금도 종종 사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놈은 양반 같은 놈이야 라던가 저 빌어먹을 양반의 자식 새끼 라던가 뭐 그런 말을 하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 참 양반이야 에서 양반의 의미는 점잖다, 예의 바르다, 착하다, 멋있다 등등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자들이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심지어 지만원 박사는 조선시대에 30%의 양반이 70%의 노비들을 부려먹었던 한심한 나라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료가 부족하여서 당시 인구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노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있는데 그저 뇌피셜로 노비가 70%나 된다고 하면서 양반들은 그저 노비들을 착취하던 악질들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반들이 진정 백성들을 수탈이나 하는 존재들이라면 그 사람 참 양반이야 대신에 저놈의 양반의 새끼라던가 저 양반 같은 놈이라던가 그런 말이 통용이 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반이라는 의미가 나쁜 놈, 욕심쟁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인간 거머리 등등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이영훈이 주장하듯 노비는 노예이기 때문에 가축 취급을 받으면서 무자비하게 다루어지고 폭력과 살인에 노출이 되어 생고생을 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그가 주장하듯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다면 당연히 그 사람 참 양반이야 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욕할 때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떤 일을 비난하고자 할 때 저런 불쌍놈 같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평민, 상민을 싸잡아서 욕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의 없고 막 나가는 못 배워먹은 상대하지 못할 쓰레기 같은 인간 등등을 표현할 때 그리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40%고 일반 평민들이 대다수고 양반은 극소수였다는데 왜 불쌍놈이 욕이 되어버렸을까요? 나쁜 양반들이 선한 양민들을 모욕하는 말을 따라서 흉내내보다가 그리 되었으려나요? 일반 양민들에게는 양반이라는 존재가 선망의 대상이고 자신도 그들과 닮고 싶은 그런 모범이 되는 계층이 아니었을까요? 이영훈은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세습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 주장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세습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선동꾼의 행태입니다. 이영훈이 세종을 비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비 문제이며 세종이 노비 종모법과 양천 교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노비가 폭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비 종모법은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법이었고 세종 때에는 양천 교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은 양천교혼을 금한다는 법은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세종의 것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거의 광적인 세종 까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의 엉터리 역사 강의에 속고 계신 분들은 물론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을 안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에는 세종대왕 관련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신문지상을 도배를 했던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 출사를 보장받고 있다는 기사도 물론 못 보셨겠지요. 신문과 방송에서 세종실록을 인용하면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라고 했다는데 산후 7일이었던 기존의 산모 휴가를 출산 전후 100일로 확대하였다고 나오는데 제가 세종실록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팩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방송을 본 젊은이들이 이영훈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별 듣보잡이 헛소리 장렬이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영훈은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노비 종모법을 다시 시행한 세종 때문에 노비가 폭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을 노비들을 혹사시킨 나쁜 임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비하하는 자들이 하는 가장 주된 주장은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국가는 조선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노비들은 당연히 노예도 아니었지만 만일 노예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은 고조선 시대부터 세습되어 온 것으로 조선만의 문제가 아닐진데 왜 이영훈은 꼭 집어서 조선만을 비하할까요? 이영훈은 일제의 조선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식민사관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이영훈은 자신이 조선의 노비는 노예가 아니라 주장한 전례가 있음에도 조선을 비하하기 위하여 노비가 노예라면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유일무이한 나라가 조선이라면서 뻔뻔하게 조선을 비하해댑니다. 이영훈이 스스로를 어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좌파 정권이 불지피고 있는 반일파리가 우리나라에 끼칠 해악 때문에 반일파리에 대적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애국자라고 쳐줍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바뀌기 전 이름인 조선을 그리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것인데 진정 그가 애국자일까요?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일까요? 이영훈이 자신의 20대 때 사진을 보면서 이 인간 쓰레기 공산주의자 새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라는 저주를 퍼붓고는 자신의 현재 사진을 보면서 자랑스런 보수우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애국자라고 칭송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미친놈이란 소리 이외에는 별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이영훈 교수는 일제시대 때의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시대의 조선인들은 일제에 충성을 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전 조중동 등 기레기들이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중동이 일제시대에 일본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써갈겼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 믿을 수 있을까요? 주저주저하는 조선의 젊은 남녀들에게 군인이 되려 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전장으로 가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지원해라. 라는 선동령 기사가 아니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에 실려있는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기존 식민사관, 자학사관에 빠져있던 이들이 주장하던 것을 단지 읽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영훈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한말의 고종과 민비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을 욕보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전혀 관련 없는 노비 폭증이라던가 노비들의 처우 문제를 가지고 성군이 아니라는 망발을 짓거려대면서 한글도 우리나라 고유의 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자를 가르치기 위한 발음기호라고 선동질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발음기호를 만드는데 왜 중국 눈치를 살피던 대신들이 만들지 못하게 반대를 했을까요? 그 당시 고유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몽골 등 북방 민족들은 자신들 고유의 글자가 있었다 합니다. 이영훈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보수 우파 여러분들은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좌파들이 조선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영훈 등 식민사학자들이 조선을 과도하게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영훈이 말하고 있는 것 모두가 거짓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일부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여도 그가 하는 거짓 날조된 역사인식도 그냥 무지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훈이 뭐라 비하하던 간에 조선은 상부상조를 덕목으로 하며 인의 예지 신을 가르치던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인간은 모두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올바르게 배우면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학문의 가르침을 따르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리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다행스럽게도 주간조선의 국사학도 기자가 이영훈 교수에게 묻는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보수우파 중에서 저 혼자만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수우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일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은 보수우파라 착각하고 있는 이들은 신세계를 배웠다면서 무비판적인 엉터리 역사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름 이름이 알려진 젊은 유튜버들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덕분에 한심한 조선을 알게 되었고 일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송은 제목만 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엉터리 왜곡된 짜깁기 역사가 진짜인 양 떠들고 있을 듯한데 혹시 아니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간조선에서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보수우파들에게는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엉터리 날조된 역사를 가르친다고 우파들도 그런 엉터리 날조된 역사를 진실이라 믿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은 보수우파 여러분, 부디 중심 잘 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국난이 닥치면 언제나 그랬듯이 소수의 정의로운 애국자들이 결국 우리 조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영훈의 반조선 종족주의 단어의 의미가 알려주는 역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